네, 의사단체에서 이야기가 저는 이제 그 불균형까지도 그냥 해결하자는 것까지도 그냥 던져버린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맥락에서 아까 이제 이 질문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저는 사실 좀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 스스로가 이제 꼰대가 됐구나, 이제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내가 꼰대잖아. 제가 꼰대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의사 수가 부족한 거, 특히 기피과에 그 심각한 그 문제를 제대로 다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의사 집단 내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 그래요? 그렇죠. 아, 맞네. 선호하는 과가 아니니까. 성공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제 그 과에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의사로서 그렇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또 교육생님. 목소리 내기 어렵죠, 네, 그럼.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요. 일하는 것도 제일 힘든 일을 하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저도 뭐 외과 전공의할 때 36시간 일하고 12시간 쉬고 와. 36시간 일하고 퐁당퐁당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뭐 36시간 동안 당직을 쓰면서 계속 콜을 받는 거죠. 뭐 응급수술이면 응급수술 들어가고 밤에 뭐 콜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럼 12시간 쉬는 동안 쉬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일하고 나면 잠도 잘 안 와. 술 한잔 하지. 소금하고 뻗어 있다가 또 다음날 다시 또 이러면서 또 일 시작하고. 사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럼 그 의사 수가 이제 부족한 것 때문에 특히 이제 기피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잠깐 1편에서 드렸지만 8명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나의 어떤 예로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연차에 2명씩인 이제 뭐 어떤 병원에 과가 있다 치면 이제 기피과이기 때문에 8명이 다 안 차요. 네. 4년차, 1, 2, 3, 4년차 2명씩 해서 그럼 한 4명이서 이제 8명이 일을 계속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36시간 그렇게 당직하는 일을 계속 스케줄을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 실제로 일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힘들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수술방 들어가서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수술을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옆에서 땡겨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PA 제도죠. 간호사들을 이제 이렇게 어시스트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원래 간호 업무가 아닌데 원래 의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의사의 감독, 지휘 감독 아래서 간호사들은 의료의 행위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명목상에서는 이미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의사의 우리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의 기본 업무는 너무 기나? 아니요. 기본 업무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의사의 지휘하에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방에 들어와서 수술실에 뭐 땡기든지 또 우리가 뭐 수술할 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뭘 할 때 뭐 피가 난다 하면 그걸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석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이게 보일 수 있게 피가 나는지를 봐야지 내가 꿈에서 피를 멈추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하는 건 직접적으로 사실은 의사의 일인데 통념적으로는 그걸 간호사들이 하게 되는 거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이 전공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가까이에서 자기 일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바깥 일을 하더라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수술방 하더라도 뭐 10개를 뭐 10명의 과정에 10개의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하루에 10명을 자기가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 2명이었으면 한 명이 바깥 일을 하고 당직 일을 하면서 콜을 받고 한 명은 수술방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명이서 뭐 과장이 뭐 5명, 6명이 있으면 그 5명, 6명의 수술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막 스태프끼리 싸우기도 해. 나는 왜 안 들어오는 이렇게. 그 눈치도 봐야 돼. 그럼 그렇게 이제 그걸 갖다 완충을 시키는 게 결국은 그 피해생들인 거죠. 그런데 그 피해 제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기피과 문제가 되면서. 그 피해 제도 그리고 그 전공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쪽은. 네. 가장 반대하는 게 전공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거꾸로 보면 자기의 수련권을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한 병원에 만약에 교수가 5명이 있어, 스텝이. 근데 그 중에 이제 2명 정도는 조금 이제 올드한 이제 이제 시니어 스텝,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급이 되는. 새로 이제 밑에는 새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 좀 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수술은 이제 대부분 전공의들은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밑에는 계속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렇다고 혼자 수술을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로 피해생들하고 수술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복강근 수술이다. 아시죠? 이렇게 구멍 뚫어서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럼 그 카메라를 누가 잡아줘야 제가 수술을 할 수 있겠죠. 두 손으로 양손으로 수술을 할 건데 그건 내 눈이 되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 잡아줘야 돼. 전공의 선생님 들어오면 전공의가 그걸 이제 이렇게 비추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교육이 되겠죠. 근데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나는 계속 간호사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럼 그 PA쌤하고 이제 1년, 2년 손을 계속 맞추겠죠. 자기 그렇죠. 주니어 스텝이 갑자기 이제 몇 달 뒤에 갑자기 내가 이제 그 높은 선배가 되지는 않으니까 전공의 한 1년이나 안 들었나 말이지. 1년 동안
내를 계속 맞춰줬던 간호사가 있겠죠. 네. 그럼 그 다음 해에 내가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전공이 새로 들어온 1년차 전공의하고 수술하는 게 편하겠어요? 내가 1, 2년 정도 손 맞춰본 그 간호사하고 수술하는 게 편하겠어요? 간호사님하고 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PA들이 더 수술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전공의들이 이제 잡일을 하는 쪽으로 그냥 가만히 단순 노동하게 되는 땡기고만 이런 것들을 이제 밀리게 되는 거지. 큰 병원들은 어느 정도 그게 사실 조금은 진행이 돼 있어요. 뭐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교수님들도 이제 그걸 전공의들 더 챙기려고 들어오면 이제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뭐 노력할 테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다 일반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기 일을 직접 또 도와주니까 자기를 좀 숨통트이게 해주는 존재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수련권을 교육권을 뺏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제도가 지금 사실은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그 피해라는 걸 이제 인정하진 않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다 있지만, 아니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고 어느 정도 책임 범위를 만들고 또 허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전공의들이에요. 전공의들이 반대를 하고. 이상하죠, 그죠? 좀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피해 제도에 내가 만약 반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맥락이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의사수를 늘리면 되죠. 기피과에도 그렇죠. 다 올 수 있게. 그죠? 그러면 이제 PA 대신에 이제 같은 전공의들 그 과의 티오만큼 다 채울 수 있으면 해결되잖아. 그렇죠. 물론 수만 늘어서 내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안 온다는 건 모자란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채워지게 되면 자기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서 중간 단계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제 절충이라면 내가 의사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과에 또 확실히 이 사람들이 의사수를 늘릴 만큼 기피과로 올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동시에 그게 내가 그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은 인정을 할 테니까 대신에 피해 제도는 피해자 반대하고 있으니까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냥 의사수 무조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저도 이 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중에 쭉 과정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이제 전공의협회 회장님이 자기가 외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외과 전공의 4년차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피과의 어떤 전공의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되게 했는데 저도 이해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사실은 정시민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의 충분히 답할 만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여튼 그래요. 그렇게 절충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그게 왜 틀어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리고 분명히 단순히 수만 늘리겠다 하면 그게 분명히 외과로 다 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피과로 다 오진 않을 거야. 다 늘리겠다 하면은. 그래서 수를 제한한 정부에서도 단순히 수만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고 거기서 보완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어야죠. 의사 단체에서 그 실무자로서의 이제 어떤 제안을 더 해서 보완을 시켜야 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예. 정부에서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한쪽에 파업을 해서 그냥 걷어차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여지가 없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의사수를 늘리자는 말이 분명히 의사수만 늘리겠다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그에 대한 말씀드렸듯이 10년 전부터 해서 쭉 진행되어 온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봐도 그냥 단순히 수만 늘리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무슨 말이죠?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일단 이건 좀 서로가 서로 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부적이 깔려 있는 게 좀 컸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정부에 또 뭐 굳이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의 실패를 결국은 한 거겠죠. 그래서 양쪽에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극과 극으로 좀 치다른 느낌입니다. 치다른 느낌이고 지금 망의 최원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각각 입장이 다르고 각각의 대안이 다를 건데 그것조차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예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PA 분들에 대한 법적 보호나 그런 게 명확해져야 되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 간호사 분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자기들이 억울하지. 하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 간호문에서 벗어나서. 근데 만약에 그것도 이제 의료사고가 났다면 그렇지. 그 책임을 어떻게 돼? 자기가 지어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PA가 잘못해가지고 이렇다라고 그래. 이상하게 그렇게 이게 사실은 그게 좀 근데 사실 이건 전공의 문제도 그래요. 위험하다. 어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전공의들이 책임지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육권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수술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그 집도한 의사가 자기가 직접 했든 안 했든 자기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게 얽히고 설켜 있네. 네, 그래서 이제 PA들은 또 굉장히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주하기도 해요. 네, 우리가 도대체 뭐 하냐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수액을 놓는다 이런 것들 보통 간호사 업무라고 링겔 달아주는 거, 빗 뽑는 빗 뽑는 건 또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수액을 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한 10년, 20년 하고 그러면 주사를 못 놓는 간호사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자기 스스로 이제 좀 자기가 될 수 있죠. 그럼 또 그 수요가 있는 데만 다닐 수 있거든. 와, 그래서, 네, 그래서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게 좀 안타까워요. 네. PA의 등장 자체가 오늘 우리가 나눈 소재에 국한돼서 얘기하자면 제대로 그 의사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고 손이 모질했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은 해야 되니까 환자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PA라는 걸 지금 하고 있지만 PA 하시는 분들조차 불안한 현실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피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런 협상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중지가 모아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정원학대 진짜 좀 이해가 안 된다. 필요는 한데 그건 또 반대한다.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현명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이야기 하다 보면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는데 점점 제 무덤을 파는 거지만 그냥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래. 이 가짜뉴스란 이런 게 너무 좀 또 약간 선동된 선동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다 성인들이고 다 자기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의사 집회를 할 때 깜짝 놀랐던 이제 피켓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공공의사 혈세 도둑. 저도 봤어요. 그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사분들이 들고 있잖아. 네, 파업한 전공의들이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공인지 뭐 의대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공공의사 돌팔이. 전교 1등 아니다도 있잖아.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 있는 공공병원에 근무한 사람들을 물론 지칭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예. 이제 앞으로 잘못된 의료 정책에서 만들어지는 공공병원을 졸업하는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고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공공의료 학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료 이제 불균형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맥락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회사도둑이라고. 근데 회사도둑이라는 말이 제일 크게 와닿은 게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만들어진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르는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그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나쁜 자리인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의료원에 있지만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근처보다 작아요. 제가 처음에 망이로 이야기한 것도 근처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제가 올렸기 때문에 이제 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지 그때 농담 삼아서 김생민 씨였잖아. 네, 망이. 예.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못 버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물론 제가 욕심이 적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 물정은 몰라서 보통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물정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뭐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요.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5억을 받는 의사도 있더라고 의료원에서. 1년에 원봉이. 5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 5억을 했어. 무슨 의료원에서 5억을 받는 말이 되냐고 막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야기했던 보건노조 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조사 진짜 해가지고 어느 의료원에서는 6억 5천을 불렀는데 안 구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5억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안 구해진 거네. 안 오니까. 그럼 돈 앞으로 해가지고 공공병원을 늘려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면 결국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지금하고 비교를 해볼 때 5, 6억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그렇게 공공의사들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사들로 맞을지 몰라. 그래 의료원에서 안 구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많이 그 정도 엄청난 수치잖아요. 저는 뭐 생각도 못해요. 저는 뭐 평생 못 쓰게 가려워도 못 받지만 주식을 얼마큼 해야 돼? 못 받지만 여튼 그렇게도 안 구해진다면
그 숟가락 올려서 과연 얼마나 숟가락 얼마나 더 올리는 그러니까 5억에도 안 구해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 5억을 또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조건 하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 그게 지금 공공병원 이제 비율을 봐도 그렇지만 공공병원이라서 그냥 막 월급 퍼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진료로는 그냥 적자한다고 문 닫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적자난다고 문 닫았죠 그래요. 공공의료인데도. 그런데 5억 6억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죠? 사실은 어느 정도 이득은 수익은 보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1억을 벌면서 6억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공공성을 아무리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공공성을 갖다 5억이나 쳐줄 만한 나라가 사실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도.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정원학대를 왜 반대하나요?에 대한 얘기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서별로, 그 과별로, 전공과별로, 그리고 PA 분들의 노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누는데도 저도 느껴지네요. 그러면 의협 관계자분들과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른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